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시댁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어머니가 결국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일궈내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시집살이,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재혼까지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서름과 희망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일장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시댁의 냉대. 행복했던 짧은 일상. 김현주는 결혼 후 시골 대가족 형태의 시댁에서 지냈다. 장남인 남편 이명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했으나 결혼 7년 차 무렵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은 장남이 멀리 나가면 가족이 흩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연주가 겨우 설득해 도시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남편 명호가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명호는 마지막으로 아내 연주의 손을 붙잡고 희미하게 말했다. 미안해, 당신 혼자 어쩌지?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호의 숨은 헐떡거리다 이내 끊어졌다. 그 순간 연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장례식장에서의 냉정함.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연주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연주야, 남편 잃은 게 다 너 탓이지. 남자는 팔자가 센 여자를 만나면 일찍 간다고 하잖냐.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다. 연주는 억울하고 비통했지만 장례식이니 꾹 참았다. 작은아버지 이영호와 고모들도 장남을 잡아먹다니 어휴라며 수군댔다. 연주 속에서는 무언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을 보낸 슬픔이 워낙 컸고 제사는 시댁 어른들 뜻대로 치러야 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댁으로의 귀환. 장례를 치른 뒤 시아버지는 갑자기 연주를 불렀다. 어차피 네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 테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 장손도 이 집에서 자라야 한다. 연주는 도시에서 살려 했던 꿈이 사라졌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시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한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정했다. 고모들은 연주가 식사를 준비하면 맛이 왜 이 모양이냐, 장남 며느리가 손맛도 없지라며 핀잔을 줬고 작은아버지들은 저 여자가 운이 사납다며 티내지 않고 무시했다. 이장 극심한 시집살이, 서름의 시간, 시댁 안에서의 홀로 싸움. 아침이면 연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대가족의 식사를 준비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이고 수북한 설거지를 끝도 없이 해댔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은 장이 싱겁다, 간이 왜 이래라며 타박하기 일쑤였다. 아이들도 어린데 장손 재혼 당시 6살 차남 재민 3살은 엄마 곁에서 지내려 했지만 시조모와 고모들이 남자애들일수록 할머니 집안일 좀 도와야 한다며 억지로 떼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작은아버지 이영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연주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형수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형 죽고 나서도 꼴에 생활비 달라 난리야? 형님 돈이 어딨는데? 연주는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제가 생활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우유값이나 학용품 비용 정도는 협조해 주셔야죠 라고 간신히 말했을 뿐이다. 그조차도 식구들은 장남 며느리라더니 손 벌리는 꼴이 가관이라며 빈정거렸다. 고모들과의 갈등. 명절이 다가오면 연주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모들이 시댁에 모여서 연주에게 온갖 시중을 들게 했다.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재우고 밤새 전 부치고 그리고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타박. 고모 중 한 명은 대놓고 말했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명호가 일찍 갔지. 좀 덜 했으면 명호가 오래 살았을 텐데. 연주는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어른들에게 대드는 건 불효라 배웠기에 몸을 떨며 참았다. 오직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어린 아들들의 눈물. 어느 날 밤 연주는 재훈 장남에게서 엄마 외할머니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다. 재훈은 6살이지만 벌써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집안 어른들이 엄마를 구박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재훈아, 조금만 참자. 우리 잘 버티면 언젠간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게. 연주는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방문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노골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것들 어디 도망이라도 치려나 역겨운 것들. 연주는 듣지 못한 척하며 아이를 안고 숨죽여 흐느꼈다. 3장 새로운 전환, 그리고 재산 문제의 폭로. 시아버지의 별세. 시집살이에 지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연주는 간호하면서도 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장손을 부탁한다는 유언 비슷한 말을 들었다. 시아버지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고 곧바로 작은아버지들과 고모들이 재산 문제를 논의했다. 문제는 시아버지 생전에 장손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는 말을 얼핏 남겼지만 정식 유언장이 없었다. 작은아버지 이영호, 이병호는 아버지가 남긴 농지와 집, 현금 등 대부분을 갈라가기로 합의했다. 연주가 장손 몫이 있지 않나요? 아이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아이들이 장손이잖아요 라고 묻자 고모들은 증거 있냐? 유언장 없으면 끝이다라고 일축했다. 작은아버지들도 그거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상속받은 거니 넌 관여 말아라라고 주장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연주. 연주는 배신감과 분노에 떨었다. 내가 이 집안의 재혼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시부모 모시고 시아버지 임종까지 지켰는데 작은아버지들은 너 시집와서 한 일이 뭐 있냐? 맨날 밥만 하고 빨래만 했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막말을 했다. 결정적으로 장손인 재훈과 재민에게 돌아갈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연주는 울부짖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명호 오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면했다. 오히려 재산 욕심 부리지 마라. 장남 잡아먹은 주제라는 말만 들려왔다. 3. 두 아들의 성장. 시간은 흘렀고 연주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자라나는 동안 어떻게든 시댁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도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고부 갈등, 작은아버지들과의 재산 다툼에 치이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다. 장남 재훈은 중학생이 되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차남 재민도 엄마 미안해. 우리가 커서 엄마 꼭 도와줄게라고 말해주었다. 연주는 아이들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사장 반격과 단절. 어머니를 지키는 아들들. 재훈이 고등학생, 재민이 중학생이 되면서 둘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연주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맞섰다. 어느 날 고모가 큰 소리로 저 집안 복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망치고 있지. 라고 욕설을 퍼부을 때 재훈이 씩씩하게 나서서 고모,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지킬 겁니다라며 호통을 치자 고모는 당황했다. 작은 아버지들도 이제는 재훈, 재민이 자라나 더 이상 쉽게 무시할 수 없음을 느꼈다. 결별을 결심하다. 결정적인 갈등은 재훈이 대학에 합격할 무렵 벌어졌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주는 작은 아버지들에게 반 정도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린 돈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작은 아버지들은 새 차를 뽑고 고모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사치스런 생활을 이어갔다. 그 광경을 본 재우는 엄마, 우리가 왜 이 집안에 매달려야 해요? 아버지 유산 문제도 결국 저쪽이 다 가져갔고 우릴 무시하기만 하잖아요. 그냥 나옵시다. 연주 역시 마지막 희망이 부서져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결국 아이들과 짐을 싸들고 도시로 나왔다.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들은 잘 가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고 매정하게 등을 돌렸다. 도시에서의 재기. 연주는 적은 돈이었지만 푼푼히 모아둔 통장과 자식들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했다. 재훈은 장학금을 노리고 열심히 공부했고 재민도 방과 후 미술학원에서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있었다. 아들들과 옹기종기 지내면서 조촐한 식탁에서도 웃음이 피어났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아직 절잖아요? 재민이랑 저랑 돈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연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꼭 안았다. 5장 새로운 인연, 그리고 시댁의 몰락, 모성의 승리. 세월이 흘러 재우는 대기업에 입사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재민은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둘 다 젊은 나이에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자 연주는 마침내 우리 아들들 정말 잘 컸구나라며 눈물을 훔쳤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고 버틴 결과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시댁의 파탄 소식. 어느 날 고향 친척을 통해 들려온 소식이 있었다. 작은아버지 이영호는 사업 실패로 다시 큰 빚을 졌고 이병호는 사기 도박에 말려들어 집까지 날려버렸다는 것. 고모들 또한 가족과 불화가 생겨 자녀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재훈과 재민은 엄마, 우리가 그쪽을 도와주거나 할 필요 없어. 우리에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못 박았다. 연주도 솔직히 이젠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를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핍박하더니 그들이 지금 당한 일에 내가 어떤 감정도 못 느끼겠다. 그래도 한편으론 씁쓸함이 있었지만 결국 인연을 끊은 지 이미 오래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새 인연. 그러던 중 연주가 오래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박규석 60대 초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망인으로 혼자 지내온 그는 성품이 차분하고 따뜻했다. 몇 번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연주는 묻어둔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 아들들도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해야죠. 우리 충분히 컸으니까 인생을 즐기세요라며 지지해 주었다. 그리하여 연주와 규석은 소박한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재혼식을 올렸다.
작은아버지들이나 고모들은 소식을 듣고도 말세다. 저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라고 욕을 했지만 연주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가족의 평온. 재혼 후 연주와 규석은 도시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아들들은 가끔씩 주말에 찾아와 식사를 하고 새아버지에게도 존중을 표했다. 규석은 연주의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연주에게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내가 편하게 해줄게라고 따뜻이 말해주었다. 연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과연 내게도 올 줄이야. 하고 가슴이 벅찼다. 시집살이의 상처와 완연한 봄. 어느 봄날 연주는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꽃놀이를 나갔다.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남편이 떠난 장례식장,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의 구박, 고모들의 험담, 아이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스쳐가면서 그녀는 울컥해졌다. 난 왜 그렇게 살았나 싶지만 그래도 아들 둘 잘 키운 것 하나는 정말 잘했구나. 재훈과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더 이상 울지 마요. 연주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고맙다. 이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이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한없이 구박받던 장남 며느리가 결국 스스로의 힘과 자식들의 지지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언젠가 시댁을 떠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아이들을 생각해 꾹 참고 살아온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어머니도 당신 자체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마지막에 새 인연을 만나 행복해지는 김연주의 모습은 혹독했던 과거 시집살이에 짓눌렸던 어머니들에게 너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오래된 눈물을 녹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